먼저 성과급, 연봉 인상 요구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인환 기자, 논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네, 시작은 지난 1월 말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성과급 때문이었는데요. 이후 SK그룹과 재계 전반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주장에 솔직한 젊은 직원들의 등장과 맞물려 온라인에서 확산됐는데요. 재벌 총수들까지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성과급 연봉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또 IT에서 제조업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등 계열사에도 성과급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그 중심 뒷군이 사무연구직이란 점입니다. 정 기자, 과거에는 이 현대차 그룹의 임금 인상 요구는 생산직 위주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사무직 직원들이 나서고 있는 거죠? 노사 임단협이 생산직 직원들 위주로 구성돼 있어서 사무직, 연구직 직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이 사무직 중에서는 생산직 위주의 노조가 정년 뒤 촉탁 계약에 집중하고 성과급 협상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가 연구소나 사무직 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에서 투표할 때 연구소나 사무직 의견과 전체 투표 결과가 차이가 꽤 크게 나더라고요. 현대차그룹은 현재 계열사 직원까지 총 2,000명이 넘는 사무직과 연구직 직원들이 별도의 노조 설립을 위한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직 직원들의 별도 노조 설립,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군요. 정 기자, 그러면 실제로 지난해 현대차의 실적 그리고 성과급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난해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은 동결하고 성과급 150%, 코로나 위기 극복 경력금 120만 원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2년 전에는 기본급 4만 원 인상에 성과급 150%, 그리고 300만 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직원 1명당 평균 연봉은 8,800만 원으로 1년 새 8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연봉이 줄었군요. 실적이 나빠졌나요? 그건 아닙니다. 현대차 매출은 코로나 사태 전보다는 1.7% 줄었지만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조 3,9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엔진과 배터리 관련 품질 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2019년 실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사무직과 연구직 직원들이 실적이 좋아졌는데 임금은 줄어들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도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 기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생산직과 연구 사무직 이렇게 연봉에 있어서 온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앞서 살펴봤듯이 직군 간 이익 대표 체계가 다른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만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전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산직은 기존 내연기관 생산체제에 기반해 고용 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직과 연구직의 경우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지만 임금 인상 주도권은 기존의 생산직 노조가 쥐고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현대차 이 직군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대차 직원 7만 1천여 명 중 정비와 생산 직군이 50% 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구직을 포함한 일반 사무직은 34.2%, 그리고 영업직이 약 8%입니다. 성과급 문제 급기야 정의선 회장까지 나섰죠. 네, 지난달 16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취임 뒤 첫 타운홀 미팅을 가졌는데요. 성과급이 최대 이슈였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기존의 보상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전체 직원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면서 올해 안에 성과와 보상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사무연구직 직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이 알려진 날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구체적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며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신윤철 기자, 현대차 그룹의 이런 움직임에는 LG전자가 영향을 줬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이 사무직 중심의 노조 설립은 LG전자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 LG전자 노사는 올해 평균 9%대 임금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직 노조가 새로 구성돼 별도의 협상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LG전자의 사무직 노조는 9% 인상률은 사측이 생산직 노조와 합의한 결과를 통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지금 최하위권인 연봉을 받고 있는 거죠. 기준이 항상 왔다 갔다를 하거든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이랑 직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돈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서. 신 기자, 이 성과급 논란 시작은 앞서 살펴본 대로 SK 하이닉스였죠?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직원들에게 돌아간 성과급이 전년도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 반발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우선 SK하이닉스의 2019년 영업이익은 2조 7,127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상당했지만 향후 투자 계획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을 감안해 성과급인 PS 없이 특별기여금 명목으로 기본급의 400%, 연봉으로 따지면 약 20%를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실적과 성과급은 어땠나요? 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5조 126억 원으로 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PS가 연봉의 20%로 결정되자 직원들은 PS 없이 특별기여금 400%가 지급됐던 그 전년도와 차이가 없다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늘었는데도 성과급은 조삼모사 이렇게 됐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성과급이 연봉의 47%로 책정된 점이 알려지면서 인력 이탈의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자 최태원 회장과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까지 나섰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연봉 반납을 이야기하고 이 대표도 올해 기대에 부응하는 PS 지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결국 SK하이닉스는 2월 4일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초과이익 분배금 제도 개선, 자사주 지급, 사내 복지 포인트 제공 등 3가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성과급 기준을 바로 영업이익에 연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인혜 기자. 그런데 SK하이닉스 이 논란이 여기서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SK그룹 전체로 논란이 번졌죠. 네, 그렇습니다. 성과급 논란이 SK텔레콤 등 다른 계열사로 번졌습니다. 특히 SK텔레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0% 넘게 늘었지만 성과급은 1년 전보다 20%가량 줄어들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사측은 직원들에게 임금 협상 타격은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성과급 지급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논란 결국 또 다른 그룹, LG그룹으로도 그리고 다른 회사로도 번졌죠. 네, SK의 성과급 논란 과정을 지켜본 LG 직원들이 익명 앱인 블라인드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LG전자의 경우 사업부별로 성과급 차이가 커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생활가전사업본부는 기본급의 750%를 받은 반면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스마트폰 사업본부는 경력은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적자를 기록한 LG이노텍의 전장사업본부는 기본급의 356%를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직원들 불만이 커지자 결국 LG전자는 지난달 18일에 올해 임금 인상률을 2000년대 들어 최대폭인 9%로 합의하고 직급별 초임을 최대 600만 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네이버도 성과급 문제로 노사 간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노조가 지난해 실적은 올랐지만 성과급은 그대로라며 피켓 시위를 하는 등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지난달 12일에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성과급 논란을 휩싸였죠. 네, 맞습니다. KT의 경우 제2노조인 새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성과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1노조인 KT노동조합을 비판하면서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LG유플러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부 직원들이 9년차 과장 연봉이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의 초봉보다 더 적다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신윤철 기자.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에게는 불똥이 튀지 않았나요? 이 삼성전자는 최대 폭의 인상으로 논란이 번지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평균 연봉 7.5%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사원과 대졸 대리급의 인상률을 11%에 맞췄습니다.